2022년 11월 4일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탄인따리 지역 다웨이 타운십에서 북서쪽으로 17마일 떨어진 나부레이에 있는 다웨이 경제특구 부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아웅라잉우 상무부 장관과 다웨이 경제특구관리위원회 아웅소 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다웨이 경제특구 사업 지원 현황과 방파제 공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경제특구 사업은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다웨이 경제특구관리위원회에서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진척이 있도록 활성화 명령을 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띨라와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짜우퓨 경제특구 및 심해항 사업은 발전소 가동식과 함께 도로 공사도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측에서 개발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웨이 경제특구는 태국 측 민영회사가 진행을 하다가 결국 미얀마 정부 측에서 계약 파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스콩그레스 파운데이션 산하 펀드 RC 인베스트먼트 알렉산더 서지비치 샤타이로프 이사가 이끄는 투자 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미얀마 국영신문사에서는 미얀마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칸조 대외투자경제관계부 장관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미얀마 러시아 무역 및 투자 협력 촉진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투자 촉진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가관리위원회 린쉐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미 국가관리위원회는 러시아 통화 결제 시스템인 미르를 미얀마 금융 시스템에 도입하여 미얀마 러시아 금융협력 활성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웅라잉우 상무부 장관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미얀마 잠재 상품 개발 방안, 수출 표준화 협의, 양국 기업인 네트워크 조성 방안, 무역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킨마웅이 천연자원환경보존부 장관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광업 분야 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 방안, 양국 지질학자 교류 및 보석 산업 활성화 방안, 인적 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틴투수 농업부 장관은 미얀마 농업 생산 부문에 대한 러시아 투자, 양국 간 무역 활성화 방안, 농업 가공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러시아 친선협회 아웅또 회장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양국 사회 및 경제 문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단에게 미얀마산 제품들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볼 때 2023년부터 러시아 기업들의 대거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양곤 다곤 남부 타운십에 있는 에메랄드 신발 공장 노동자 1,100명이 물가 인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8,000자스로 인상을 요구하는 노사 분규가 있었습니다. 1,6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8,000자 조건을 제외한 일부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공식적인 최저임금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만근 보너스를 월 15,000자스에서 18,000자스로 인상하고 1월 말까지 매니저들이 노동자 업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여 차등 추가 지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하루 4,800자스로 동결이 된 상태이며 최근 짝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경 1차 노사정협의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2023년 띵잔전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1월 1일 연방정부회의에서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국가 발전 없이는 임금 인상도 어렵다는 발언을 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도 협회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할 경우 추후 공식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 특별수당 지급안을 작업장 노사협의회인 WCC를 통해 협의하고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봉제 공장에서는 발주 감소로 인한 공장 운영을 할 수 없어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일 에어와디 지역 바떼인 타운십에 있는 차이문 스포츠 봉제 공장에서는 발주 감소로 인해 2달간 휴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에는 약 73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 봉제 공장들이 발주 감소로 인해 휴업 또는 대량 해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은 일부 회사들이 2017년 미얀마 기업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마이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모든 미얀마 업체들은 미얀마 회사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많은 업체들의 이사 및 주주가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연차 보고서 미갱신을 하는 경우로 폐업 처리되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업체 소재지 허위 신고, 필요 구비 서류 미비, 법인 거래 시 개인 계좌 사용, 관련 부처, 무허가 등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반에 대해서 마이코 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통보를 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 측에서 글로벌 타운홀 2022 행사 주최 측에 국민통합정부 대표 2명의 참석으로 인해 미얀마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불만 제기가 있은 후 참석 중이던 국민통합정부 진마아웅 외교부 장관과 모쪼우 차관이 패널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유엔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포버티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글로벌 시티즌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 포린 폴리시 커뮤니티 오브 인도네시아가 주최를 하였습니다. 당초 주요 토론자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명 인사를 포함한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마지막에 제외가 되면서 포스터에서 사진이 빠지고 사전 녹화된 방송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관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행사 당일 토론 참여를 위해 가상회의에 입장을 하였으나 대기실로 보내졌고 유엔의 불만 제기로 인해 토론자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유엔 측 토론 참가자 2명 중 1명인 유엔 사무차장도 불참하였다고 합니다. 행사 이후 다음 날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 측에서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유엔 고위 관료 중에서 국민통합정부 대표를 초청하게 되면 한쪽 편에 치우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패널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엔 대변인은 행사 공동주최 측의 패널 참가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유엔 측에서는 고위 관료 1명이 참여하기 힘들다고만 전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네피도 국립대학교 개교식이 있었습니다. 개교식에 참석한 미나웅 흘라인 위원장은 네피도 국립대학교는 양곤 및 만달레이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현대적 교육 커리큘럼과 현대적인 실험실 장비 등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피도 국립대학교에는 예술, 과학, 법학, 경제, 의학, 사회 스포츠 학부를 만들어 양곤 및 만달레이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네피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23년 신입생 모집에서는 3학년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매년 과정을 늘려나가며 석사 및 박사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성품 생산뿐만 아니라 조립 생산 방식으로 수입되는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도 면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면세 혜택 기간은 2022년 11월 2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중국 전기 차량 모델들이 미얀마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 호존 오토 컴퍼니는 2022년 10월 10일 미얀마의 일부 차량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랜드 시리우스 리미티드와 전기차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존 오토는 자체 생산하고 있는 국제시장 규격에 맞춘 2가지 모델인 네터 U와 네터 V를 미얀마에 유통하고 원스톱 지능형 전기차 고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존 오토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 미얀마 시장도 새로운 개척 시장으로 잠재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얀마 진출 결정에 앞서 지난 2달간 이스라엘과 네팔, 라오스에도 진출을 하였으며 9월 중순 현재 해외 시장에 5,2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 동핑모터 미얀마는 이미 진출하여 쇼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중국에서 제조된 BYD 브랜드 전기차를 수입하여 2023년 초부터 미얀마 유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1일 미얀마 전력부는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구간에 전기차 충전소 5개를 건설하여 시험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당 총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세워져 고속도로 구간에서 총 250대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1월 7일 중국 관세청이 중국산 감자 350톤을 미얀마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샨주 감자 재배 농민들은 중국산 감자 수입으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였습니다. 샨주 남부 걸로 타운십 아웅반 마을에 있는 농민은 샨주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가 감자인데 저렴한 수백 톤의 중국산 감자가 수입이 된다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가격 경쟁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자 재배 농민들은 에이커당 300만 잣에서 350만 잣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이며 미얀마 현지 농가 보호를 위해 국가관리위원회는 중국산 감자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미얀마 국경 무역이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 수출은 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산 농산물만 대거 수입이 된다는 것도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측의 국경무역 게이트 폐쇄로 인해 미얀마산 사탕수수와 수박,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 및 과일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